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 저녁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추위, 겨울을 느끼게 하는 추위가 아니라 봄을 향한 반짝 추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기는 봄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반짝 추위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봄은 오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전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들었어? 용인 행점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거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남윤성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국 구속이 됐어요. 예, 삼성그룹 창립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특검은 오늘 오전 5시 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예. 적용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 부패 도피 등인데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삼성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최순실 씨에게 보낸 255억 원의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구속이 됐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됐냐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경영이 굉장히 큰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 분위기는 한마디로 패닉입니다. 한 삼성 관계자는 솔직히 이 부회장 구속을 전제로 한 비상 경영 계획 같은 거는 존재도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2008년 이건희 회장이 이선으로 물러났을 때도 구속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경영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동안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경영을 지휘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삼성은 매년 말에 하던 인사도 여태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대형 LCD 공장 투자 9조 원이나 주고 사겠다고 발표한 자동차 업체 하만의 인수 마무리 등 굵직한 의사결정권들이 눈앞에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종 의사결정자인 이 부회장의 구속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잘잘못은 철저하게 가려야겠지만 삼성은 국내 최대이자 세계 7위급의 기업이거든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최대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23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표입니다. 예. 한국은 조사 대상 180국 중 23위로 기록돼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예. 2013년부터 순위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 싱가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 규제 등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향으로 지난해 11위에서 6계단이나 떨어진 17위를 기록했고요. 예. 북한은 매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건 얘기 하나 알겠어요. 북한이 꼴찌라는 건. 자, 근데 뭐 어쨌든 헤리티지 재단 뭐 우리나라 순위는 그렇다고 치지만 좀 질책됐다 그러죠. 예, 삼성 사태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예. 현재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효율성과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정책 개혁 없이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법 규정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긴 하지만 반복되는 고위 인사의 부패 스캔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거 중요한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전기차 구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전기차 시대가 되는 겁니까? 예, 환경부 통계인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3주 만에 1,200대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00대밖에 안 됐어서 4배나 늘어난 셈인데요. 보조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받았는데 지자체 72곳 중 세종, 광주, 전주 등 33곳은 보조금 접수가 조기에 마감됐고요. 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 물량이 30대인데 시민 70명이 전날 밤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직접적으로는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고로 일단 대당 1,400만 원을 주고 지자체별로 알아서 300만에서 1,200만 원씩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예. 지자체들이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지원액을 지난해에는 평균이 4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4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도 지난해는 31곳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01곳으로 3배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예. 지자체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울릉도인데 1,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국고 보조금을 합하면 2,600만 원인데요. 예. 울릉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 4천만 원짜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차를 1,4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럼 뭐 이 정도면 무조건 사면 이익인 셈이고요. 예. 충전 비용도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킬로와트당 313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환경부가 이것을 173원까지 내렸습니다. 예. 이 경우 1년에 승용차를 대략 15,000km 정도 탄다고 치면은 휘발유는 한 157만 원 정도 연료비가 되는데 전기차는 38만 원 정도면 연료를 채울 수 있습니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첫째, 이게 충전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둘째는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휘발하는 시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런 불편을 좀 먼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근데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정부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생각보다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다는 예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뭐 이 꽂아두고서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뭐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이게 몇 시간이 돼버리면 이게 좀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남윤선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김연아 선수의 뒤를 이을 선수가 나올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최다빈 선수 말이에요. 4대6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6위를 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4대6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이 최다빈 선수가 61.62점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61.62점은 이 쇼트 프로그램 최다빈 선수의 개인 최고 점수이고요. 이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렸던 어제 경기에서 이 최다빈 선수가 라라랜드의 OST를 배경으로 해서 실수 없이 클린 연기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연속 점프 과제가 트리플 러치하고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 점프였거든요. 여기에서 깨끗하게 성공하고 난 뒤에 나머지 7개 과제에서 모두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내일 프리스케이팅 경기에 나서는데요. 이
최다빈 선수 2년 연속 이 4대륙 선수권 대회 톱10에 도전하고요. 쇼트 프로그램 1위는 캐나다의 가브리엘 데일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 우리는 이제 안현수 선수라고 부르는데 예.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것 같아요? 예, 참가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빙상연맹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회장이 어제 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빅토르안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크라프초프 회장이 이 빅토르안이 러시아 쇼트트랙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 빅토르안과 함께 훈련하다 보니까 러시아 선수들의 기량도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말하게 됐거든요. 예. 빅토르안 선수가 2014년에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요. 이 3관왕을 포함해서 올림픽에서 모두 6개의 금메달을 따냈는데 평창 올림픽에서 7번째 금메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빅토르안 선수는 러시아로 귀화를 했지만 반대로 러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귀화한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에바쿠보와 선수인데 예. 바이애슬론에서 우리나라 선수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귀화한 이 바이애슬론 우리나라 국가대표 예카테리나 예바쿠모바 선수가 이 바이애슬론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개인 15km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바이애슬론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5위는 우리나라 선수로는 역대 최고 성적이고요. 이 바이애슬론이 스키하고 사격을 함께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예바쿠모바 선수 모레 이 단체 출발 종목에 출전해서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 최동호 평론가님은 예. 이 러시아 선수 이름이 아주 술술 나와요. 아주 그 발음도 아주 좋으십니다. 예? 예바쿠모바 선수가요. 참 예. 유명한 선수고 예바쿠모바 말고도 예. 한 2명이 러시아에서 귀한 선수가 대표팀에 더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 발음이 좋아가지고 제가 부러워서. 자, 다음 달에 중국 시리아하고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 있는데 이 슈틸리케 감독이 2달간의 휴가를 마치고 20일날 입국한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부상 많아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민이 좀 많은데요. 이 2달간의 휴가를 마치고 슈틸리케 감독이 20일 입국할 예정인데, 이 다음 달 23일에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중국전이 있고요. 28일에 시리아전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 슈틸리케 감독의 고민이 이 손흥민 선수가 경고 누적 때문에 중국전에 나서지 못하고요. 이 구자철, 기성용 선수가 현재 모두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이청용 선수는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 이 석현준 선수도 최근 부진에 빠지면서 헝가리 리그로 임대 이적이 됐거든요. 예. 이 구자철 선수가 빠르면은 내일 레버쿠젠전에 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표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파 선수들이 대부분 다 이 소속팀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슈틸리케 감독이 선수 선발에 좀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배구에선 대한항공이 어제도 이겼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그러면 거의 1위를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프로배구가 이번 시즌에 이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이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서 대한항공이 이 서서히 1위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고 5연승을 달렸고요. 2위 현대캐피탈하고의 승점차를 12점으로 벌리면서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농구에서는 이 KT가 모비스를 83대 78로 이겼고요. 예. 동부가 전자랜드를 80대 76으로 이기고 단독 4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계산한 뒤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 아시나요? 1년간 종이 영수증에 소모되는 원목량은 33만 그루가 넘고요. 소비되는 물의 양은 한 해 15억 7천만 리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을 전송받을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이 캠페인으로 앞으로는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비용 절감은 더 가까이, 자원 낭비는 저 멀리. 모바일 영수증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폰. 콘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2월의 제이준 통신. 졸업식이다 2월입니다. 친구들과 이별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날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졸업식 전날 밤 딱 15분. 제이준 마스크팩 하세요. 졸업식 사진은 평생 가니까 제이준 잊지 마세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김종환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데일리씨 레몬천. 상큼하게 플러스. 생기 있게 플러스. 마셔라 데일리씨 레몬천. 리얼 레몬 과즙과 32개 레몬 분량의 비타민C로 상큼함을 채우세요. 매일매일 매력 플러스. 데일리씨 레몬천 C 플러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어쩌면 대단한 일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른다. 나 자신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일.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단히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인디밴드 스탠딩 에그의 포토 에세이 보이스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근데 이 선비들의 공간이라는데 이 선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죠.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비를 지향하는 김우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향은 할지 모르지만, 예,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 자, 이 사자성어 골라오셨죠? 네. 김홍국 교수님? 네네. 뭐예요? 네, 선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네. 공자님 말씀을 골라왔습니다. 논어 옹야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공자님이 제자인 자유와 함께 얘기하는데 지역에서 무성이라는 곳을 갔는데 좋은 인재를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떤 그런 인재를 찾았냐 그랬더니 담대멸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았답니다. 이 사람은 편법 내자예요? 네. 담대멸명? 네, 왜냐하면 중국에는 또 그런 이방 지역에서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법이나 얕은 꾀를 쓰지 않고 정말로 공명정대하고 멋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야 이런 선비가 필요하다, 이런 인재가 정말로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대표하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은 지금 마지막 탄핵 위기에 몰려 있고 또 우리 경제 사령탑인 이재용 부회장 이제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정말로 권력이라든가 또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얕은 꾀 또 뭐 편법을 쓰지 않고 정말로 그런 정정당당한 방법, 바른 길을 갔다면 이런 상황이 됐을 것인가. 이런 국가적 위기, 경제 위기를 대하는 마음 속에서 공자께서 진정한 인재를 찾았던. 그래서 행불유경이라는 이 사자성어인데요. 행불유경. 네. 유경이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거 아니에요? 가랭, 안이불 그리고 말미암을유. 지름길경. 그래서 군자는 절대로 지름길이나 편법을 쓰지 않는다. 행불유경이라는 이 공자 말씀을 한번 되새길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이 유경이라는 친구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건 줄 알았는데. 자,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예. 호사다마입니다. 이거 참 그런 게 딱 들어오네 그거는. 예. 뭐 여러 가지 뭐 요새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만요. 저는 뭐 문재인 대표 전 대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박근혜와 반기문이라는 역풍이 불어오니까 그 역풍을 이용해서 날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김정은이나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뒷다리 잡는 대선 가도의 그런 형국인 것 같아서 역시 호사다마라고 하는 좋은 일은 마가 많이 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잘 관리해야지 대권 가도에 결국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현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또 현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죠. 샵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아까 김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재수 끝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정말 포천에서 꼽았던 세계 존경받는 기업 사실은 제 기억에는 6등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보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뇌물죄라든가 총 5가지 이제 항목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 부분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뇌물죄 그리고 위증이라든가 또는 뭐 은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기업의 총수가 구속된 상황 아마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깨끗한 경영, 실리콘밸리 이런 뭐 하버드에서 이 깨끗한 경영을 강조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 우리 경제의 위기를 말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상황들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탄핵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침에 참 참담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얘기를 들었고 또 지켜봤습니다. 예. 김우석 부장님. 사실 뭐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참 이상한 집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속을 시켜야지 수사를 할 수 있다,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성과주의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구속을 되면 무조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그렇죠. 정서상은. 그게 뭐 그 정서법에 대한 거겠죠. 그런 면에서는 뭐 구속 자체가 본안 자체가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하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기각됐을 때도 그건 무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번에 구속된 게 유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지금 사안을 좀 쫓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문제는 이재용 개인이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지금 세계가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흐름에서 과연 이게 무슨 그 꼬투리가 돼가지고 제재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민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의 기업인 삼성의 오너가 뭐 유사일에 처음으로 뭐 구속이 되는 이런 현실은 우리가 좀 피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에 영향을 미칠 거, 탄핵 결정 과정,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아침에 구속된 뭐 영장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지난번 1차 기각 때에 비해서 보강된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뭐 39건의 메모라든가 공정위 금융위 관련 이슈들 여러 가지 일단 증거의 개연성에 대해서 구속의 소명이 일단은 법원은 받아들인 셈이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 부분이 결국은 탄핵 심판에서도 박 대통령 이 사안은 뭐냐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은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리고 뇌물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공모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특검의 도식을 일단은 법원이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기소와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의 개연성이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뭐 법원에서는 피해자 삼성을 인정하지는 않았고요. 결국은 가해자로서의 삼성을 인정을 한 건데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될 수는 있겠죠. 탄핵 심판에서. 예.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직접 연계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탄핵 소추위원단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핵에 이게 적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게 본안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 여부 자체를 가지고 탄핵을 예측하기는 참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네, 물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 여기 뇌물이 하나니까 뭐 이게 분명히 일종의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것도 많이 지금 있으니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첫날에만 30만 명을 넘겼다 그래요? 예? 홈페이지가 다운되게 됐다 그러던데, 이게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경선이 흥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선택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가 뭐 당내에서 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선택에 우리가 물론 제기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정말 이런 페이스로 간다면 10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대한 흐름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역선택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다.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사모 홈페이지랑 곳곳에 우리가 역선택을 해서 문재인 대표를 떨어뜨리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 거꾸로 들었는데 역선택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표를 찍을 거라고 그러던데요. 진짜로. 반대 얘기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역시 현재 전체적인 판의 기세는 일단 야권이 좀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 주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인단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200만 명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그중에 역선택에 그런 흐름들이 많이 가더라도 도리어 큰 판의 변화가 나타나긴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200만 명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200만 명이 그 200만 명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신청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200만 명 우리나라 유권자가 약 4천만이라고 잡으면 200만 명이면은 한 몇 퍼센트 되니? 20% 되는 거죠. 20% 되나? 10%. 5%가 되는 거죠? 네, 5% 되죠. 야, 그래도 그거 엄청난 숫자인데. 네? 적극적인 지지층도 있고요. 또 정치에 관심을 보여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실망감들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역선택이란 말 자체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역선택은 상대 진영에서 쉬운 후보를 붙여서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 후보 약체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후보가 없으니까. 후보가 없죠. 그래서 보수 진영이나 여당 쪽에서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야당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역선택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만 넘어가면 통제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10만 넘어가면 그리고 실제 투표하는 사람이 몇만밖에 안 되는데도 그 대의 민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오다 보니까 25만 정도가 등록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점심때 제가 보니까 22만 정도였어요. 그중에 19만 몇천이 결국은 당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탄핵 3일 전까지 하니까 탄핵을 3월 초로 보면 한 보름 정도 남은 건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00만 정도의 언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 정도의 숫자 가지고 지금 누가 작전을 해가지고 하긴 굉장히 어렵다. 통제를 지금 김 부서장님이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건 뭐냐면 역선택 문제뿐만이 아니고 조직도 가동이 그 조직으로 움직이는 측도 그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한 조직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드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내 3위 주자인 이재명 시장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혁명군.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한다면 여러 가지 판도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층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SNS 소통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뭔가 관심을 폭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주자가 아무래도 그런 큰 흐름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판도에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판도가 큰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세론이 지금은 확고해 보이지만 그런 변화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세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 실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0%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 대세론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이 대세가 있어요. 상대 30% 돼가지고는 그냥 대세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세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얼터너티브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안희정 바람에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분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바람이요. 안희정 바람이 상당히 거셉니다. 거세기는 한데 안희정 바람이 과연 정말 태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미풍이 그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현재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바람이 지금 거세게 최근에 흐름 속에서는 20%를 넘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상당한 부분은
안희사의 중도로 가는 그런 전략 속에서 중도 보수층의 이런 전략적 선택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그것이 도리어 불리해질 가능성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원국 교수님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가 넘는 여론조사. RN서치가 지난 14일 15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응답률은 6.5%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지금 큰일 나요. 자, 그래서 20%. 근데요, 어쨌든 이 안희정 지사의 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상대적 대세론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뭐 견제 심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안희정 지사 개인의 이 폭넓은 이 광폭행보, 중도와 보수까지 아우르는 광폭행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전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한 가지 전략적으로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정치는 적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카이 슈미트 같은 사람의 주장인데, 이 반기문 전 총장과 같은 막강한 적을 없애줘 버리니까 야권 지지층들도 아니 뭐 대충 정권 교체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꼭 아니래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호사다마 말씀하실 때 역풍이 있어야지 날 수 있다. 그거하고 같은 궤를 거치하시는. 예. 그런데 지금 그 역풍이 없어지면서 결국 뭐 북풍도 있고 또 안희정 바람도 있고, 이 바람들이 결국은 그 다리를 잡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향이 좀 있다고 보세요? 뭐 안보에는 무슨 여야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대선 후보들 보면은 사실 안보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안희정과 문재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안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안희정에 대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안보에 불안이 있는 중도와 보수층들이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했던 거고, 이게 역전 드라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드라마로서 흥행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희정이야말로 필승 카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카드는 굉장히 지금 답답한 카드다. 바로 그래서 이제 역선택한 사람이 문재인을 찍는데,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 북풍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미사일이나 김정남 피살 사건. 저는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체적인 판에 있어서는 큰 영향의 변수가 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것은 이 비선실세한 국정농단,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생은 힘들고 그동안 있었던 뭐 외교안보 정책, 사실은 성과를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적폐청산, 이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은 이번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민생에 있어서 지도자를 아마 선택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일단 안보관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그러나 큰 종속 변수지 주된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가운데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런 지지층들을 만나보면 안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져왔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또는 뭐 경제 상황, 또 뭐 대연정 관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도리어 당내 경선 때는, 본선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작용할 수 있지만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바람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도리어 이것이 더 사그라들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지인이 이 젊은이들이 요새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비문 진영과의 만남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안희정 지사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기 모습이 보이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말기 모습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것만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열광했던 모습을 안희정 지사한테 볼 수 있다. 이런 만큼의 극찬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정권 말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처지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표가 보여준다라는 건 굉장히 혹평이죠.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그 지위에 있는 분이 판단을 한 것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노무현 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실 노무현 적자는 문재인이라기보다는 안희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노무현의 3대 측근 중에 한 명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혜택을 못 받고 그다음에 결국 감옥까지 대신해서 갔다 오고 이런 것들 보면서 친노 진영에서는 굉장히 짠한 게 있죠. 아하.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이 얘기 속에서 결국은 뭐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었던 걸 이제 본인이 전달을 한 거죠. 그 얘기를 이인 맥락을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토론 다시 말해서 그동안 벌어졌던 문재인 전 대표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안희정 지사에 대한 이런 화두에서는 좀 더 호감을 비추고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내용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토론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명시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내에서 머물겠다 탈당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로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이제 독일에서 돌아와서 아마 장고를 할 텐데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결기 어린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경선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뭐 관심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근데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변할 겁니다. 뭐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또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